하얀 천장이 시야를 가득 메웠다. 형광등의 차가운 빛이 박나연의 눈꺼풀 너머로 스며들어 왔지만 그녀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로 있었다.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 발걸음 소리,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의식은 언제 돌아올까요? 이도경의 목소리였다. 3년 전 결혼식 때처럼 다정하고 걱정스러운 톤이었지만 나연은 그 속에 숨겨진 미묘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뇌 손상은 심각하지 않으니 조만간 깨어날 거예요. 다만 기억 상실은 어느 정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설명이 끝나자 병실은 잠시 조용해졌다. 나연은 심장 박동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깊고 고른 숨소리를 연출했다. 그럼 혹시 도경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다. 사고 전 일들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가 나간 뒤 병실에는 도경과 또 다른 여자의 향기가 남았다. 정유라. 나연의 대학 동기이자 단짝이었던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울려 퍼졌다. 도경아, 너무 걱정하지 마. 나연이는 강한 아이잖아. 고마워, 유라야. 내가 없었다면 정말 어쩔 뻔했을지 몰라. 나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연민이 아닌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안도감, 그리고 무언가를 공모하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은밀한 친밀감. 설계 특허권은 어떻게 할 거야? 유라의 질문에 도경이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나연이가 기억을 잃는다면 모든 게 쉬워질 거야. 애초에 그 아이디어의 절반은 내가 제안한 거였으니까. 나연은 마침내 깨달았다. 3개월 전 그 교통사고는 우연이 아니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남편과 친구는 그녀의 의식불명을 기회로 삼아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다. 병실 문이 다시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다. 보호자분들은 잠시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환자 상태를 체크해야 하니까요. 2사람이 나간 뒤 나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그녀는 작게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내가 침묵의 눈이 되어줄게.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다. 나연은 그 빛들을 바라보며 복수를 다짐했다. 그들이 자신을 속인 만큼 그녀 역시 완벽한 연기로 되갚아줄 것이었다. 이도경은 사무실 한가운데 펼쳐진 거대한 설계도 앞에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서울 메트로폴리탄 컬처 컴플렉스라는 제목 아래 웅장한 건축물이 3D로 구현되어 있었다. 6개월 후 열릴 국제 건축 전시회의 메인 작품이 될 이 프로젝트는 그의 인생을 바꿀 기회였다. 특허 출원 서류는 어떻게 됐어? 정유라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오며 물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걱정이 역력했다. 그게 문제야. 도경이 한숨을 쉬며 서류를 뒤적였다. 핵심 아이디어 3개가 모두 나연이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 특히 중앙 아트리움의 가변형 천장 구조는 완전히 그의 작품이야. 그럼 어떡해? 전시회까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도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저 멀리 나연이 입원한 병원의 흰 건물이 보였다. 나연이가 기억을 잃는다면 모든 게 해결돼. 어차피 그 아이디어들은 우리가 함께 밤새워가며 만든 거잖아. 내가 제안하고 나연이가 다듬고 경계가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 유라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도경아, 그래도 나연이는 뭐? 도경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3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그 애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매일 설계 작업에만 매달려서 집에는 발도 안 들여놓고 대화다운 대화 한 번 제대로 나눈 적도 없어.
그는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보험 증서였다. 게다가 사고 보험금까지 생각하면 유라야, 우린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너와 나 그리고 이 프로젝트로. 유라는 도경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꿈틀거렸다. 만약 나연이가 기억을 되찾는다면? 그럴 리 없어. 의사 말 들었잖아. 뇌 손상이 심각하다고. 도경이 유라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다. 그리고 설사 깨어난다 해도 증거가 뭐가 있겠어? 교통사고는 우연이었고 특허 문제는 법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많아. 우리가 조심스럽게 처리하면 돼. 그때 도경의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여보세요? 네, 이도경입니다. 네, 의식이 돌아왔다고요? 도경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유라 역시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도경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어떡하지?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일단 가봐야지. 그리고 나연이가 무엇을 기억하는지 확인해야 해. 도경이 재킷을 집어들며 말했다. 만약 모든 걸 기억한다면.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만약 나연이 모든 것을 기억한다면 그들이 쌓아온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설계도 위의 아름다운 건축물은 여전히 화면에서 빛나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균열이 시작된 꿈처럼 보였다. 기억이 흐릿해요. 나연은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경과 유라 그리고 의사가 병상 주위에 모여 있었다. 그녀는 애써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도경을 바라봤다. 당신이 제 남편이시죠? 도경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다. 그래, 나야. 이도경. 내 남편이야. 미안해요. 뭔가 기억날 것 같으면서도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의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설명했다. 일시적인 기억 상실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되돌아올 거예요. 밤이 되어 병실이 조용해지자 나연은 진짜 얼굴을 드러냈다. 그녀는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달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다. 서랍에서 몰래 꺼낸 작은 녹음기를 손에 쥐고 나연은 복수의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했다. 낮에는 완벽한 기억상실 환자를 연기하고 밤에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 다음 날 밤 나연은 간호사들의 교대 시간을 노려 복도로 나섰다.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며 도경이 자주 통화하는 비상계단 근처로 향했다. 유라, 나연이는 아직 아무것도 기억 못해. 이제 변호사한테 특허 이전 서류 준비하라고 해. 정말 괜찮을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이상한 게 뭐야? 나연이는 예전부터 원래 조용했잖아. 지금도 똑같아. 나연은 녹음기에 빨간 불이 깜빡이는 것을 확인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이틀 후 나연은 도경의 가방에서 몰래 서류를 빼내어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특허 이전 신청서, 보험금 수령 관련 문서, 그리고 유라와 주고받은 메시지들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였다. 최 변호사님께 보내는 거예요. 나연은 대학 동기였던 최민준 변호사에게 암호화된 메일로 모든 파일을 전송했다. 그리고 짧은 메모를 덧붙였다. 민준아, 내가 죽으면 이 파일들을 모두 공개해줘. 그리고 만약 내가 살아서 연락한다면 그때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야. 병실로 돌아온 나연은 다시 의식불명인 척 누워 있었다. 창밖으로는 도경의 건축사무소 불빛이 보였다.
그들이 밤새 자신의 작품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모습이 그려졌다.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야. 나연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들의 게임에 참여한 또 다른 플레이어가 되어 있었다. 6개월 후 서울국제건축전시회 개막식 현장은 화려한 조명과 수백 명의 관중들로 가득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서울 메트로폴리턴 컬처 컴플렉스의 웅장한 모습이 펼쳐져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선보이는 작품은 이도경은 연단에서 자신만만하게 발표를 이어갔다. 관객석에서는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고 기자들은 열심히 메모를 했다. 유라는 앞줄에 앉아 환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건축물의 핵심은 가변형 천장 구조입니다. 계절과 시간에 따라 자연광을 조절하며 그때였다. 전시장 뒤편에서 휠체어를 탄 여자가 천천히 등장했다. 사람들이 하나둘 뒤를 돌아보기 시작했고 도경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박나연이었다. 실례합니다. 나연의 목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전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두 다리로 걸어갔다. 관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저는 박나연입니다. 방금 발표하신 이도경 씨. 아니, 제 남편의 아내이자 이 작품의 진짜 설계자입니다. 도경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유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대로 서 있었다. 나연은 준비해온 USB를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차례로 특허 출원 서류, 도경과 유라의 녹음 파일, 보험금 관련 문서들이 나타났다. 6개월 전 저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의식불명 상태에서 제 남편과 친구가 나눈 대화를 들었죠.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도경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전시장에 울려 퍼졌다. 나연이가 기억을 잃는다면 모든 게 해결돼. 보험금까지 생각하면 우린 새로 시작할 수 있어. 관객석이 술렁였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도경을 향했다. 이 건축물의 핵심 기술인 가변형 천장 구조, 자연 채광 시스템, 그리고 친환경 냉난방 설계. 모든 것이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화면에는 나연의 손글씨로 된 초기 설계 스케치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날짜와 서명이 또렷했다. 도경은 마이크를 움켜쥐며 반박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전시장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억도 잃지 않았습니다. 나연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또렷했다. 이제 진짜 건축가가 누구인지 모든 분들이 아시게 됐네요.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몇에서 시작된 박수가 점점 전체로 퍼져나갔다. 카메라 플래시가 나연을 향해 쏟아졌다. 도경은 연단에서 비틀거리며 내려왔다. 그의 꿈은 그 순간 산산조각 났다. 전시회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다. 나연은 새로 얻은 작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새로운 설계 도면이 놓여 있었다. 도경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유라는 연락을 끊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모든 언론이 나연의 이야기를 다뤘고 그녀는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되었다. 하지만 승리의 뒤편에는 예상치 못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책상 서랍에서 도경의 편지를 꺼냈다. 구치소에서 보낸 것이었다. 나연아, 내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안다. 하지만 한때 우리 사이에 사랑이 있었다는 것도 거짓은 아니었어. 내가 설계한 그 건물들을 보면서 나는 정말로 너를 존경했었다. 미안하다. 나연은 편지를 다시 접어 넣었다.
분노도 슬픔도 이제는 무뎌져 있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새로운 도면에 연필을 댔다. 나연 건축사무소라는 간판 아래에서 시작할 첫 번째 프로젝트였다. 이번에는 누구의 이름도 아닌 온전히 자신만의 작품이었다. 박나연 아키텍트. 도면 오른쪽 하단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써내려갔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만의 건축물을 설계하는 건축가. 창밖의 도시는 수많은 건물들로 가득했지만 그중 어느 하나도 진정으로 그녀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연은 설계 도구를 집어들고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했다. 배신과 복수로 얼룩진 과거를 뒤로하고 마침내 자신만의 미래를 건축할 시간이었다. 커피잔에서 올라오는 김이 따뜻했고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박나연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었다.